자, 오늘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썸버스터 디자인의 월드 클래스 시뮬레이션, 월드 클래스 시스템 밸로그 and UVM 트레이닝입니다. 자, 스너그 2018년 오스틴에서 두 번째 베스트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 2등을 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 UVM 어널리시스 포트 펑셔널리티 포트 기능과 트랜잭션 카피 커맨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읽으면 되게 긴 내용인데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읽어낼 부분도 있고 약간은 전체 러프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길고 깊고 얕음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리포드 E. 커밍스 나름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앱스트랙트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거 there is 쭉 읽어보시면 자, 내용이 결국엔 UVM 어널리시스 포트에는 포트를 둘러싸고 컴퓨터에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다행이죠. 왜 우리만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논문을 써야 될 정도로 컴퓨터에 있다는 거니까 내용이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UVM 트랜지스터 카피 커맨드에도 유사한 컴퓨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좋아.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꼭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검증 엔지니어들이 그들이 엑스퍼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라는 거죠. 디버깅이 많은 시간을 쓰는데 그러니까 어널리시스 포트 디버깅이 굉장히 많은 어널리시스 포트 이슈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퍼에는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UVM 어널리시스 포트의 유세지, 사용 방법과 그리고 그것들을 Subscribe Satellite TV와의 기능을 비교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이 에는 Simplified Non-UVM Analysis Post Implementation 한 방법을 보일 거랍니다. 뭐냐면 UVM 커넥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기 위해서요.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딥하지 않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이해하는 게 목적인데 이거 자체를 이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어떻게 어널리시스 포트가 라이트 메소드를 효율적으로 콜하는 효율적으로 각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의 라이트 메소드를 부르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 파트에서는 언제 어널리시스 임플리멘테이션 포트가 트랜잭션의 카피 커맨드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죠. 제목처럼 사실 아직도 저는 이 트랜지션 카피의 중요성을 100% 모릅니다. 왜냐 이거 한번 영문으로 한번 쭉 읽어봤는데 영문을 읽어봤어요. 근데 아직 저 내용을 제가 스터딩이 목적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 카피 커맨드의 복사에 대해서 뭐랄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은 아직 못 해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력이 부족하고 완전 초보니까 뭐 그런 거겠지.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수준이죠. 아주 명확하게 그래 이건 당연히 이렇게 써야 돼 라고 할 정도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은 자 이거 어떻게 됐냐? 자, 어떻게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 페이퍼가 또 문제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멀티플 어널리시스 포트 임플리멘테이션이 필요로 할 때 같은 컴포넌트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쨌든 말을 하고 있답니다. 또 이 논문은 적절하지 않은 핸들링 트랜잭션의 핸들링이 어떻게 디자인 버그를 숨기고 또 그 예제는 어떻게 디자인 버그가 이 스코어보드에 있어서 숨겨졌는지 그리고
몇 달 동안 아주 오랫동안 숨겨졌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금방 찾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보면 자, introduction, satellite, 그다음에 observable pattern definition 그리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조금은 쉽게 넘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UVM 포트 펀더멘탈을 좀 더 자세하게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자세하게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지만 스터딩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넘어가서 얘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얘가 잘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VM 어널리시스 포트와 엑스포트 인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트와 TLM5를 어떻게 선언하고 컨스트럭팅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말로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그냥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어널리시스 포트 TLM 포트를 쓸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할 거고요. 방금 어떻게 읽었지? 그 다음에 UVM 서브스크라이브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스템 밸류고 메일박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TLM5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UVM 쿡북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TLM5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5 베이스 5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퀵클리 서머리하고 최종적으로 요 인풋 디클러레이션 매크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어널리시스 카피 프로블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컨클루전 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테이블 오브 피규어가 나와 있고요. 피규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 한번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 오브 테이블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저자는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이 세틀라이트 TV 이그젠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이거만 읽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요. 저는 간단하게 이거 부분을 축약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세틀라이트 TV 이그젠플이다. 이건 뭐다? 그냥 공중파 방송 생각하면 돼요. 그냥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죠. 그거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걔는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방송을 합니다. 여기 예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TV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VCR, VTR 하는 녹화되는 게 없으면 우리가 이전으로 돌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방송하면 그냥 우리 방송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subscribe. 여기 번역으로 하면 시청자가 될 것이고 구독자가 될 것이고 또는 가입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번역이 제일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구독자라는 표현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UVM 어널리시스 포트가 세틀라이트 TV 이거 여기 보면 나중에 에어웨이브스 공중파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냥 방송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팅한 말 쓰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그 말을 하게 되면 여기 UVM 어널리시스 분석 패스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패스에 대해서 제가 데피니션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리고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문장이 잠깐 이게 뭐야? since UVM이 공중파 위로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트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적인 언더스탠딩이 필요하다. 왜 클래시스가 어떻게 새로운 뉴스크라이버를 에디드 하는데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observe 패턴입니다. 사실 저는 observe 패턴에 관한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이 observe 패턴하고 어널리시스 베이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건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자 위키피디아에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 전에 이제 요거요. 자 UVM 어널리시스 패스는 이그젠플이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 observe 패턴이라고 알려진 곳에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컨사이스한 그 데피니션을 보면 이건 observe 패턴인데 observe 패턴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이야. 그거 which is an object라고 하는 called subject라고 하는 거다. 이것이 뭐다? 이것의 디펜던트, 이것의 가족들을 리스트를 유지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것들이 뭐냐면 observer야. 그리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notify 하는 거죠. 그들의 메서드를 하나를 불러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나중에 어널리시스 포트에서 쓸 거기 때문에 write 펑션을 부릅니다. 그래서 any state를 이제 변동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심플한 시스템 밸류 어널리시스 패스포트를 쓰겠답니다. 이거 사실 이게 이 사람은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를 설명을 쭉쭉 하는데 개인적으로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 부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여기 현재 약간 끊어졌어요. 스터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나리오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폴 시나리오가 나오는지 이런데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뭔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다 넘어갈 거예요. 다 넘어가고 write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여기처럼 모니터, 다이아몬드 모니터, 액세스 포트는 아니에요. 액세스 포트 like한 걸로 해서 그것이 subscriber 1과 2와 3에 간다. 그러면서 subscriber라는 말을 안 해.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제를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소스 코드를 바꿔서 이제 지나가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는 어널리시스 큐와 커먼 커넥트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커넥트를 어떻게 커먼하게 할 것인가. 이제는 커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커먼 커넥트 1, 커넥트 2, 커넥트를 만들었어. 하지만 우리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대신 가이드라인을 읽어야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modifying field of analysis for the broadcasts have never be done. 그러니까 어널리시스 포트 브로드캐스트 트랜잭션은 필드들을 수정하지 마라는 거죠. 또 밑에 가이드라인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그래서 UVM 어널리시스 포트 라이트하고 어널리시스 인풋 라이트 메소드를 또 비교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이거를 계속 보고 있기에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여기 UVM 펀더멘탈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볼게요. 자, UVM 펀더멘탈, 즉 포트 펀더멘탈. 자, UVM 베이스 클래스 라이브러리 BCL은
포트 클래시스를 포함합니다. 그것들은 익스텐드 된 것이죠. TLM을 트랜잭션 레벨 모델링을 디파인 하기 위해서요. 그것들은 UVM 엔바이러먼트에 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바가 바로 UVM의 이 내용입니다. 보시죠. UVM 포트 커넥션 체인입니다. 그리고 UVM TLM 커넥션즈는 포함을 합니다. 뭐 이게 포함을 합니다. 이거 뭐 번역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요. 이거 포트, 엑스포트 그리고 imp라는 거죠. 포트 여러 개, 엑스포트 여러 개, 그리고 임프스 여러 개.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엑스포트는 옵셔널이고 핵심은 imp라는 겁니다. 예. 여기 근데 보면 조금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인 우리 구조를 리마인드 해봅시다. TV 에이전트 그리고 TV 모니터 그리고 거기에 그리고 에이전트 모니터가 붙어 있고 여기에는 UVM 어널리시스 포트 단순히 포트라고 할게요. 포트가 있고요. 그 UVM 어널리시스 포트가 있고 AP가 있고요. 그 위에서 올라가도 A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기 TV 커버리지에 있는 커버리지에 연결하기 위해서 엑스포트 정확히는 인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엑스포트고요. 여기는 인프입니다. 자, 인프가 있고 엑스포트가 나오죠. 어널리시스 인프와 어널리시스 엑스포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UVM 일반적으로 UVM 쿡북에서 또는 UVM에서 약간 혼란스러운데 왜 이를 말씀드리냐면 이 설명에서 그러한 기존의 설명 방법에 대해서 야 그거 틀렸어 또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돼 라고 하는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오케이 write method 나오면서 write method 쓴다. 그리고 TLM54 쓴다. TLM54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거 한 건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나온 설명들이니까요. 사실 굉장히 메인적인 설명은 제가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설명은 뒤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자, 일반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TLM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inf 쓰고 여기에는 get 써가지고 synchronization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igure 3 common analysis post connection, recommended connection. 자, recommended connection. 자, 이렇게 연결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은 UVM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UVM 포트에 대해서요. 야, UVM 포트는 initiate transaction activity. 자, 트랜잭션의 액티비티를 initiate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연결할 수 있어. 다른 UVM 포트와 연결될 수 있고 또는 다른 UVM 포트와 연결될 수 있고 또는 그냥 UVM export랑 연결될 수 있고 또 UVM inf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 읽을 때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읽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약간 이제 감이 와요. 이제 감이 온다기보다는 이제 스터디의 효과가 있어서 그래 이게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라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저는 딴 머추리얼을 만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읽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UVM 엑스포트죠. UVM 엑스포트는 트랜스퍼 폴트인데 폴츠들인데 UVM 엑스포트들은 트랜스퍼 전송하는 폴츠들인데 전송하는 폴츠예요. UVM 폴츠는 initiate라는 거고요. export는 transfer port이고 이것은 다른 엑스포트들에 연결될 수 있고 자 얘가 포트로 연결될 수 없어요. 그리고 UVM inf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다음요. 야, UVM info는 말 그대로 임플리멘테이션이야. 그리고 이것은 포트, 엑스포트, 인프라는 이 체인을 끝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만 연결되네. 하나만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 잠깐만, 여기 보면 하나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만 연결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실제로 하나만 연결이 되나? 이거 어디서 보느냐에 좀 다르겠죠. 자,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씩 읽어봐야 돼요. 3.1.4요. 자, 불행한 포트 네이밍 컨벤션. 뭐 갑자기 왜 또 불행해? 자, 불행한 포트 네이밍 컨벤션이 UVM에 있어요. 자, 이것은 인프 커넥션을 되게 더구나 복잡하게 만듭니다. 아주 컨퓨즈하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 UVM 다큐멘트는 가르쳐요. 포트에 대해서. 포트는 엑스포트에 연결이 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인프에 대해서는 뭔가 허공이라는 거죠. 인프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 자, 사실 UVM 시퀀서 베이스 클래스는 UVM 뭘 포함하고 있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UVM을 배우셨으면 이걸 아실 거예요. item underscore export를 가지는데 근데 이른바 이 export라는 이 핸들은 실제로는 inf야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부분 UVM이 틀렸어. 뭐가 틀렸어. 이 사람이 뭔가 다른 걸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얘가 뭐냐면 UVM 시퀀스 item underscore pool inf port type이라는 겁니다. UVM 시퀀스 item underscore pool underscore inf라는 포트 타입이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pool이라는 포트 타입이라는 거죠. 이게 뭐 sequence underscore UVM 시퀀서에 쓰이는 그 아이템 익스포트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unfortunate 불행한 네이밍 컨벤션이야 라는 거죠. 유사하게 자 UVM subscriber 보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frequently extended to help create a scoreboard and cover the character 하는 얘 UVM subscriber 보면요 analysis export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는 analysis inf예요. What? 여기서 이제 what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뭐라고? 저 역시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자, sequence underscore item underscore export는 실제로는 full inf고 UVM analysis export라는 녀석은 실제로는 inf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가봅시다. 자, 3.1.5에서 포트 엑스포트 인프 체인을 볼게요. 자, 대부분의 포트 엑스포트 인프 체인은 단지 하나의 싱글 커넥션만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이게 어널리시스 아니. 자, 여기서 보면 엉엉은 어널리시스가 아니잖아요. 네. 이게 TLM이에요. 일반적인 TLM. 여기 그래서 TLM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드라이버와 시퀀서. 자, 이거 굉장히 많은 책들 중에 보면 에이전트가 모니터 가지고 있고 드라이버만 가지고 있죠. 근데 시퀀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드라이버 시퀀서 그 말을 이제 저도 하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ommon example in UVM with the driver port 이게 뭐 sequence underscore item underscore port입니다. 이것은 sequencer export와 연결이 된다. sequence underscore item underscore export인데 실제로 which really implementation port 실제로는 input port인 거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약간 이제 두 가지 평면.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거야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야, 이게 인프였어? 라고 말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야,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해놨어? 라고 이제 되게 저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하는데. 왜냐면 UV인데 뭐 이렇게 혼란스럽게 말해요. 자, 그래서 UVM에서 브로드캐스트 포트 타입은 어널리시스 포트예요. 얘는 포트겠지? 이 포트는 여러 개의 포트, 익스포트, 인프 체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은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UVM
하나의 어널리시스 인프로서 끝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15페이지에는 두 개의 커먼 어널리시스 패스가 UVM 테스트 배치에 쓰여 있는데요. 자, 다시 비교를 한번 가겠습니다. 요거요. 깜빡깜빡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따라가는 거 힘들죠. 두 개의 포트가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 요렇게 가는 거하고 하나 요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확인해 보죠. 두 개의 어널리시스 패스가 있는데요. 커먼 어널리시스 패스가 있는데요. 그 커먼 세트 오브 패스는 자 피규어를 예,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4번에 있어 요거 말합니다. first set입니다. 여기에 어떤 게 first set of three passes 세 개 패스의 첫 번째 셋입니다. TV 모니터로부터 TV 커버요. 그리고 SB 프리딕터, 스코어보드의 프리딕터, 그리고 스코어보드의 컴패러터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자. 우리는 그래.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볼게요. 뭐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뭐 여기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자, 얘는 포트고요. 다이아몬드 포트. 그리고 얘도 어널리시스 포트입니다. 다이아몬드 어널리시스 포트. 얘는 TV 커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ermination imp라고 했듯이 UVM 어널리시스 imp로 끝이 나고요. 자, 얘도 역시나 imp로 끝이 나고요. 얘도 imp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포트는 서클 엑스포트로 연결이 되고요. 또 그러니까 아까 트랜스퍼 포트라고 했잖아요. 그 밑에 또 이제 또 서클에 연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패스는요. 다음에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완전 별개죠. 죄송해요. 아까 제가 말한 게 틀렸네요. 네, 틀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포트, 다이아몬드 어널리시스 포트, 그리고 어널리시스 엑스포트 서클, 그리고 어널리시스 인프 이것도 이 UVM 쿡북을 포함해서는 그냥 서클로 나타내는데 이쪽에서는 violate 서클로 나타냅니다. 그래, 이 두 개가 있지. 자,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또 약간의 충격적인 건 아니고요. 뭐지? 대체 나를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자, 이게 나중의 내용이 나올 건데 자, 나중의 내용도 나올 건데 일단 요걸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나중에 이야기 나오는 것과 좀 연결이 되는데 포트와 엑스포트를 바꿀 수 있어. 왜요? 또 막 그림 설명이 많은데요. 이 그림은 글을 본다기보단 요거 보시죠. 이렇습니다. 자, 어널리시스 스포트 뭐 바꿨냐면요. 어널리시스 스포트 여기 야 이거 아까 뭐였지? 엑스포트였잖아요. 엑스포트였고요. 야 이것도 엑스포트를 다 바꿨네? 빠방. 야 여기 있는 모든 엑스포트를 포트로 바꿨어? 야 이거 뭐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인풋 안 바꿨어요. Not recommended. 야, 추천하지 않아. 어널리시스 포트와 No Analysis Export. 자, 전부 모든 엑스포트를 포트로 바꿨죠? 어널리시스 포트들이 있고요. 어널리시스 엑스포트는 없어. 근데 이건 동작해 라는 거죠. 잠깐만. 이제 혼란스럽게 시작하죠.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역시나 똑같은 그림이에요. 보시죠. 얘 엑스포트. 자, 얘는 보는데 어널리시스 포트들과 하나의 어널리시스 포트 퍼 어널리시스 소스. 자, 어널리시스 소스에는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어널리시스 포트는 줄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뒤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 포트들 중에서 엑스포트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다 바꿨다라는 거죠. 그럼 못 바꾸는 게 있는 거야? 어널리시스 소스는 바꿀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처음 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죠. 얘는 바꿀 수 없어요. 이 어널리시스 포트 다이아몬드는 엑스포트 바꿀 수 있고요. 여기 엑스포트입니다. 뭐 거기는 원래 엑스포트였잖아. 여기 그러니까 원래 레코멘디드 한 것에는 엑스포트였지만 레코멘드 하지 않은 것에는 엑스포트 포트로 바뀐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레코멘디드 한 거로부터 보면 뭐가 바뀌었냐면 얘만 바뀌었어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아니 이거 되게 헷갈리죠. 여기 나머지는 인프는 똑같아요. 인프는 건드릴 수 없어요. 포트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엑스포트는 필요 없어요. 전부 포트로 쓸 수 있어요. 왜 엑스포트라고 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엑스포트는 다 필요 없어. 근데 포트는 필수야. 어떤 때? 여기 처음 시작. 어널리시스 소스에서는 처음이다. 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된다기보다는 야, 레코멘드 하진 않는데 제일 처음 거 이거요. 이거. 야, 엑스포트는 하나도 안 쓰고 그냥 포트만 쓰면 쓰고 그 다음에 인프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엑스포트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얘가.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좀 읽어보면요. 굉장히 클리어해요. 포토 엑스포트 유스지 가이드라인은 이렇답니다. 소스는 얘야. 그리고 올라갈 때는 포트를 써. 내려갈 때는 엑스포트를 써. move up, 그러니까 hierarchically move up 할 때는 포트를 쓰고 hierarchically 내려갈 때는 엑스포트를 쓰고 그리고 이게 여기 그림으로는 설명이 안 하는데 동일할 때 연결할 때는 포트와 엑스포트로 연결을 해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그림에 나와 있는 그거대로요. 근데 사실 만약에 이렇다면요. 엑스포트 없애고 전부 포트 써. 그리고 인풋 써. 라고 하는 게 훨씬 좋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엑스포트라는 개념을 제가 TLM을 배운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와닿지 않아요. 왜 엑스포트? 이게 TLM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형의 TLM, 전통적인 TLM, 원형인 TLM, 본론에서의 원류에서의 TLM에서는 포트와 엑스포트가 구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미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라면 전부 포트로 하고 인풋만 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읽는 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3.2는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자, UVM 포트 베이스 커넥트 메서드가 있는데 UVM 포트 베이스 클래스는 포함합니다. 버추얼과 non-버추얼을 포함한대요. 멀티플 메서드를 그것들은 TLM1 포트 타입을 위해서죠. 이게 이렇게 되면 TLM1을 반드시 배워야 될 것 같아. 자, UVM 포트 베이스에 있는 메서드들 사이에서 어몽?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UVM 포트 베이스에 있는 그 메서드들 중에 이게 도치 구문이 맞는 구문인가? 여기서? 뭐 그렇답니다. 커넥션이 그거야. 도치 구문 같아요. 그래서 도치 구문 같아요. 예. 영어를 너무 못해요. 버추얼 커넥션 메서드는 46라인의 코드를 들고 있는데 확실하게
TLM 커넥션들을 안쇼리 리갈하기 위해서 뭔가를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있다네요. 46줄짜리 코드가 있답니다. TLM 커넥션즈가 리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커넥션들 메서드가 펑셔널리티를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이게 나죠. UVM 테스트 코드가 make sure하게요. UVM 엑스포트가 UVM 포트에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래요. 일단 이건 제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네, UVM 엑스포트가 UVM 포트에 연결되지 않도록. 아까 포트는 엑스포트에 연결된 뭐 이런 걸 할 때 포트는 다른 포트와 엑스포트와 인프에 연결될 수 있고요. 엑스포트는 다른 엑스포트와 인프에 연결될 수 있지만 포트에 연결될 수 없어요. 요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포트는 must connect to export. 포트는 엑스포트에 연결되고 유사하게 커넥트 메서드는 확인해야 된다. UVM inf가 다른 포트에 연결되지 않도록 연결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포트나 엑스포트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inf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페이퍼에서 포트 디스커션의 스코프이 뭔가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모든 다른 종류의 UVM 포트 타입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것,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 방법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 거 해서 이것도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요한 건데 그건 이 페이퍼를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커밍스 씨의 다른 논문들을 보면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그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한번 읽고요. 얘는 그래서 이 논문은 어널리시스 포트 체인에만 신경 쓴다. 그리고 카피 메소드에 대해서 신경 쓴다라는 거죠. 다음은 4장입니다. 4장은 어널리시스 인프, 어널리시스 포트, 어널리시스 엑스포트, 어널리시스 인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 뭔가 설명을 해놨어요. 자, 어널리시스 아주 하나하나. 그럼 하나하나 들어갈게요. 하나하나 들어가면 뭔가요? 자, 어널리시스 포트는 브로드캐스팅 포트이다. 자, 이제 아까 그 설명하고 이제 엮어서 보면 그렇구나라고 되는 거죠. 아까 규칙이 있습니다. 포트는 엑스포트와 연결되고 인프와 연결된다. 포트는 다른 포트와 연결된다 만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왜 트랜지션 카피 중요하니? 라는 거죠. 자,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y component that need to use a transaction over multiple cycles must take a copy of the transaction because broadcasting transaction cannot change any time. And there is no way to component to communicate to analysis port to called original transaction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컴포넌트가 아주 여러 개의 사이클에 걸쳐서 뭔가를 처리를 하는데 얘를 카피를 안 해놓으면 트랜지셔널 카피를 안 해놓으면 트랜잭션에 있는 그것이 그 값이 다른 것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카피를 안 해놓고 레퍼런스를 쓰기 때문에 다른 놈들도 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자, 사실은 아까 제가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해? 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그렇게 중요해라고 저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였고 여전히 그래서 이 답을 알아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래서 중요하대요. 네. 멀티 사이클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실제로 저는 뉴비니까 실제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베리피케이션 워크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해? 얼마나 중요할까? 그러니까 아직 몸으로 와닿지 못했다는 거죠. 자, 다음은 UVM. 어쨌든 카피 중요해요. 이 사람 카피 되게 강조해요. 자, UVM 엑스포트는 트랜스포트이다 라는 거죠. 그래. 앞에 설명한 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인프는 터미네이션 포트이다. 자, 이거를 계속 끝을 인프로 매저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포트 엑스포트 인프 컨퓨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도 컨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왜냐면 아까 이 UVM 얼라레스 포트를 저기 Airwaves Subscriber or 뭐 Satellite Subscriber로 이제 그 비유를 했을 때 저는 사실 잘 안 와닿았어요. 여러분 무성이 안 넣어들어가니까 무성 방송 안 보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걸 드라이브 카를 포트 엑스포트로 하는 것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어쨌든 포트는 다시요. 포트는 이니시에이트 액티비티 하는 거고 엑스포트는 커맨드 타겟이고 최종적으로 인프에 연결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드라이버와 드라이버 여기서 이제 운전자죠. 운전자와 자동차고 이것이 포트와 엑스포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차는 스티어링 휠이 있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차는 억셀러레이터 페달이 있어 라는 겁니다. 모든 차는 브레이크 페달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는 뭐 아는 이야기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근데 뭘 강조하냐면 하나만 읽어볼게요. 카드라이버, 그러니까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을 이제 돌려 클락 와이드로 돌려서 뭘 하고 하는데 드라이버는 이 스티어링이 어떻게 완전히 되는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라고 알 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시나리오 중에서 드라이버는 이슈를 커맨드 하지만 but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execute any of the described section.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액셀러레이터 드라이버 스티어링을 휠을 돌려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지만 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지만 이게 나중에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번역을 못했는데 뭐 카브레타가 어떻고 뭐 연료를 집어넣니 많이 브레이크 페달이 어떻고 브레이크 라이닝 막 디스크 뭐 잡아서 어떻게 브레이크 하는데 니 그거 원리 알아? 몰라.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 서 억셀러 받으면 가 스티어링 하면 왼쪽 오른쪽 가 그 안에 내부 하나도 몰라 라는 거죠. 이러한 신호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하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왜냐면 계속 엑스포트와 인프를 이 상황에서는 계속 혼돈되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설명대로라면 엑스포트는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거의 핵심 뭡니까? 포트와 인프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포트와 엑스포트의 관계가 아니고 포트와 인프의 관계예요. 그래서 자 보면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엔 차가 스티어링 휠을 제공해 주니까 드라이버가 스티어링 휠을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세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야. 엑스포트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스티어링 휠이라는 걸 너한테 줬고 내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너한테 줬고 브레이크 페달을 너한테 줬으니 그 드라이버는 그걸 그냥 쓰는 것뿐입니다. 드라이버가 뭔가를 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냥 카가 그것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 개념의 엑스포트. 그 제공된 것만 쓰는 게 뭐다? 포트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였어요. 자,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카가 제공해주고 드라이버 운전자가 쓴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거 나옵니다. 엑스포트와 인풋 컨퓨전. 제가 방금 컨퓨전 한 거죠. 야, 여기서 나온 엑스포트를 이제 못 믿겠어라는 거죠. 자, UVM 다큐멘트는 모든 커넥션즈가 포트 엑스포트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건 인프야. 인프만이 실제 액츄얼 엑스포트 펑셔널리티를 제공해. 근데 또 그래서 예제를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라이버는 우리가 아는 UVM 드라이버 아니 UVM 드라이버 이 드라이버 시크 언더스코 아이템 포트는 엑스포트 시퀀스 아이템 엑스포트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트는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군문이고요.
위에 구문이고요. 그 밑에 부분은 sec 아이템 포트는 just 핸들 네임이야. 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퀀스 UVM 언더스코어 시퀀스 언더스코어 아이템 언더스코어 풀 언더스코어 포트라는 녀석은 여기 시퀀스 언더스코어 아이템 언더스코어 엑스포트 포트의 실제 그러니까 실제 실상이야라는 거죠. 얘는 포트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이템 풀 포트구나. 그 다음이 문제인데 시크 아이템 엑스포트라는 건 그냥 핸들 네임에 불과해. 뭘 위한 핸들에 풀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엑스포트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계속 혼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는 포트와 인프의 관계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 포트와 풀 인프의 관계다. 풀 포트와 풀 인프의 관계고, 근데 얘는 이상하게 이름을 나는 그냥 핸들 네임에 불리고, 시크 아이템 엑스포트, 포트는 그냥 이 녀석의 핸들의 네임에 불과하고, 엑스포트는 이 녀석의 풀 임플리멘테이션의 핸들의 네임에 불과하다.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데 그렇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설명이 아까도 나왔지만 또 나오는 거예요. UVM Subscribe 컴포넌트는 빌트인 Analysis Export인데 실제로는 이건 Analysis Imp야 라는 거죠. 자, 이게 설명이 굉장히 중구망방으로 나왔으나 이것이 매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포트와 인프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얘는 이제 결국에는 경우입니다. 얘는 좀 비난하는 거죠. 약간 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해놨니? 근데 UVM 쿡북을 보면 내용이 뭐랄까 UVM 쿡북의 어떤 변명을 보면 또 나름대로 그것을 인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걸 했는데 결국엔 드러났잖아요. 인프 디클러레이션 여기도 나오겠지만. 자, 다음은 챕터 5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챕터 5에 있어서는 자, declaring and constructing port와 TLM5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포트는 어널리시스 포트를 말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얘는 팩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new construct 써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 5.1의 내용을 어떻게 요거 어널리시스 포트와 TLM을 디클레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어널리시스 포트를 어디에서 쓰죠? 모니터에다가 쓰고 싶을 거고요. 그래서 UVM 포트 요거는 이제 예제상으로 요 예제를 보면 자, 익스텐드의 UVM 모니터입니다. 여기에 포트 있고요. 그리고 얘를 컨스트럭션 해서 여기 AP하고 우리의 어널리시스 포트는 항상 write 씁니다. 이제 그래서 요 내용은 아주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모니터에서 어널리시스 포트 썼구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누가 받아요? 모니터에서 끌어올린 거 누가 봐요? 최종적으로 어널리시스 엑스포트를 씁니다.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이죠. 자, TV 스코어 보드에서 어널리시스 엑스포트를 쓰고요. 이 어널리시스 엑스포트 가져와서 여기에 어널리시스 엑스포트를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팩토리를 쓰지 않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커넥트를 합니다. PRD. PRD가 뭐니? 여기 PRD의 어널리시스 엑스포트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아요. 자, UVM Analysis Export,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이 앞에 내용을 다 하고 보면 완전 내가 완벽하게 몸으로 체험하지 않았으면 엑스포트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거죠. UVM Analysis 포트가 있고 UVM Analysis Export가 있고 UVM Analysis Inf가 있는데 이거는 inp가 아니고 analysis 맞지? actually in really 아니지?
그러면 얘는 어널리시스 엑스포트이죠. 이 어널리시스 엑스포트는 왜 제가 이런 혼란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빠질 거예요. 야 이거 아까 말할 때 인프였어? 라고 이제 갑자기 혼란스럽게 되는데 인프면 이거를 연결 못하잖아. 그렇지. 이 PRD가 subscriber잖아요. 얘가 가지는 어널리시스 엑스포트가 인프고 얘는 엑스포트야. 그러니 얘는 여기에 연결이 가능하죠. 그렇네요. 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네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이그젠플 13은 그렇고요. 이그젠플 14는 뭐 설명 잘 돼 있어요. 얘는 프리딕터잖아요. 어널리시스 인프예요. 그것의 이름이 뭐라고요? 어널리시스 엑스포트라고. 잠깐만. 야, 아까 프리딕터가 subscriber라며. 자, 여기요.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얘를 UVM subscriber가 맞지 않았어요. UVM subscriber는 UVM 컴포넌트를 익스텐드 할 때에 요걸 집어넣는 겁니다. 엑스포트를 집어넣는다고 설명했었죠. 그거를 UVM 뭐라고? subscriber라고 정의를 한 거고, 우리 프리딕터가 만약에 그거를 익스텐드 받으면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UVM subscriber로 받았든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subscriber 익스텐드를 안 받았든 어쨌든 어널리시스 엑스포트 네임을 이렇게 쓴 거는 의도를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어널리시스 인프, 어널리시스 엑스포트를 받아서 실제로는 인프야. 실제로는 인프고 그래서 write 펑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것이 진짜 UVM 어널리시스 엑스포트와 여기 있는 이름만 어널리시스 엑스포트인 인프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대로라면 UVM 만약에 우리가 여기 프리딕터에서 UVM subscriber를 쓴다고 한다면 이거 안 보였을 거잖아요. 따라서 UVM의 입장에서는 인프를 잘 가린 거지만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이그젠플 14를 내는 건 바로 이거죠. 인프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걸 보이게, 이건 인프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UVM 제국에 반대하는 이제 저항군인 거죠. 얘가 어찌 보면요. 6.2, 5.2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TNM 포트하고 TNM 컨스트럭트는 어디서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얘는 빌드 페이지에 해. 뭐 이런 거고. 뭐 이건 딱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숄트. 근데 이건 어디 포트 i4가 new construct는 i4의 포트는 new construct는 new에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빌드 페이지에 있어도 되는데 우리는 빌드 페이지에 연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해도 되는데 빌드 페이지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5.3은요. UVM input port usage 옵션에 가는 겁니다. 이 사실 이제 좀 뭐 크게 읽어볼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옵션 1. 자, 요걸 갖다가 explicitly component 그러니까 요게 analysis inf를 컴포넌트 안에다 디클러레이션을 하려면 이 옵션은 세 가지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포트나 엑스포트처럼 UVM inf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져요. 아까 봤는데 그 트랜잭션 타입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요구할 때 해야 된다. 뭐 문법이죠. 문법이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요구할 때 요거 이름 그다음 타입 넣어줘야 된다.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싫어? 그럼 subscribe 써. 네, subscribe 써. 네. subscribe 써가지고 되나? subscribe 써.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UVM 어널리시스 인프는 반드시 빌트인이어야 된다. 어디에서? either build phase 또는 UVM construct instruct에서 반드시 빌트인 돼야 되는 둘 중에 하나에서 돼야 된다는 거고요. UVM 인프는 write method override 반드시 해줘야 된다. 뭐 이거는 이제 이거 상식 이야기인 거죠. 옵션 2는 뭐냐면
UVM subscriber의 extension을 할 때에 얘는 pre-declared 요게 디플레이드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자, subscriber가 UVM subscriber가 뭐냐? 얘를 가지고 있는 걸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write method만 하면 돼. 네, 좋아요. 자, 3번은 자, UVMTLM analysis FIFO를 하면 얘는 그러니까 이 analysis FIFO는 엑스포트에 연결이 돼, 컴포넌트 엑스포트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얘는 인프를 이미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들어볼게요. UVM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드는 건 UVM 컴포넌트에다가 인프 어널리시스 인프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UVM TLM 어널리시스 FIFO라는 건 pre-declared 된 UVM 어널리시스 인풋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write method까지요. 네. 그것들은 그래서 요에다가 트랜잭션을 저장하는 거죠. 이것까지 다 꾸며놓은 거다. 이게 UVM underscore TLM underscore analysis 5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너는 연결해서 쓰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잘 쓰지 않는니까 이걸 잘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는 계속해서 UVM 서브스크라이버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많이 듣게 나왔죠. 네. 어쨌든 그래서 UVM 서브스크라이버를 자 만들었어. 그것은 어널리시스 포트가 있고 어널리시스 포트에 의해서 이제 커넥트 되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얘는 인프를 하나를 들고 있는 것이고 인프가 있으니 당연히 뭘 해야 된다? write 메서드를 쓴다. 그래서 pure virtual write function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multiple 그 다음에 여기죠. 만약에 같은 컴포넌트에 이 포트가 많으면 어떻게 해? 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이미 사실은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UVM을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inp는 write 펑션 필요한데 야 이게 많으면 어떻게 돼? 네, 아시다시피 그 declaration 써가지고 매크로 써가지고 여러 개를 이제 내오는 거죠. 자, 다음은 볼까요? 야, 내용은 똑같습니다. 메일박스. 자, 시스템 밸류는 메일박스를 지원해. 네, 좋아요. 자, 메일박스니까 뭐니? 스페셜 타입의 시스템 밸류 큐인데 또는 파이포인데 매우 유스풀해 베리피케이션 엔바이런먼트에서 서큘러 큐는 subsequently accessed 메모리고 write하고 read하고 포인터들은 뭐 해가지고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이포는 서큘러 큐로 디자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밸로그는 이제 언바운드 사이즈로 뭐 돼 있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한다는데 그럼 이제 메일박스와 큐를 비교하는 것을 보면서 이걸 어떤 건지 한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밸로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도 큐하고 메일박스를 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어. 나중에 할 것처럼 UVM TLM5. 자, 이건 어널리시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UVM TLM 어널리시스 5는 전부 메일박스를 써. Q가 아니고. 왜? 자, 메일박스는 제공해줘. 매우 중요한 블락킹 피처를 제공해주는 거야. 언제? UVM 스코어보드예요. 자, 양쪽의 Q는 양 Q와 메일박스는 전부 언바운드로 되고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unlimited 되고 블락킹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양쪽은 또 put과 try put 메서드. 근데 put은 빌트인 태스크이고 try put은 빌트인 펑션이에요. 그래서 Q나 메일박스는 있어요. 여기 끝맺고요. 그 다음에 메일박스와 Q는 전부 다 마운드 될 수 있고요. 그들은 푸세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뭐 가득 찰 수 있다는 겁니다. Q나 메일박스가 새로운 이제 스페이스를 가져서 뭐 하든 애드 돼가지고 뭐 될 때까지 when a corresponding A나 Q가 remove를 할 때 메일박스를 할 때까지 하여튼 이게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type 커맨드는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try put 커맨드는 펑션이에요. 메일박스가 어떻게 돼 있고 try put 펑션은 만약에 unbound 읽고 put과 try put을 통해서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뭐 써보면서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뭐 읽는다고 해서 쓰지 않으면 쓸 그건 없죠. 대충 어쨌든 핵심은 뭡니까? 블락킹과 안 블락킹. 그리고 그것이 뭐 큐에서 넣고 빼고 뭐 블라블라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자, TLM5 TLM5는 8장입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에 있는 TLM5가 있는데 하나는 계속 나왔던 UVM TLM5고 하나는 UVM TLM Analysis 5다. 그리고 TLM 베이스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답니다. 여기서부터는 설명이 좀 어렵더라고요. 많은데 이제 볼게요. UVM, TLM, 파이포, 베이스라는 것이다. 얘는 이제 폴츠인데 여기에는 뭐가 돼 있냐면 put, export, get, pick, export 그리고 port, get, access, analysis port 그래서 AP를 access port라고 읽습니다. analysis port는 put AP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뭐야? 얘는 포트와 엑스포트입니다. 근데 지금 얘는 inf이고요. put과 inf가 있구나. 오케이. 여기인데 여기는 non-blocking put export와 blocking put export와 non-blocking put export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aliased name이 있다. 그리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인데 얘는 aliased named for get pick export가 있다. 그리고 얘는 get pick implementation이다. get pick export, get pick export.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잠깐만 여기서 put export의 aliased name, alias name. 자, 그리고 get AP와 put AP에 대해서는 alias name이 없어요. alias name이 있는지 없는지가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자, 계속 읽어봐야겠죠, 우리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테이블 내용에 보면 alias name하고 port name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포트 타입은 이렇고 거기에 포트 네임 또는 alias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put inf는 put export, blocking put export, non-blocking put export, get pig은 get pig export, block get pig 뭐 줄라줄라 나오고 그 다음에 analysis port는 put하고 put analysis port, get analysis port 나온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구야 뭐 그냥 타이틀만 읽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virtual empty method는 이렇고요. 노트는 blocks, return bit, UVM phrase 뭐 이런 거고 native mailbox 메서드가 있느냐 그 다음에 TLM5에 의해서 implementation이 있느냐 아니면 TLM5 analysis 5에 대해서 implementation 돼 있느냐 이런 사항들을 테이블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UVM5는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결국에는 그거죠. UVM5는 컨스트럭트를 해라. 코드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코드 보면 지금 저 설명보다 TV 스코어보드는 UVM 스코어보드. 웬일로 UVM 스코어보드가 나왔습니다. 이 UVM 쿡북에서는 정말 안 쓰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쓰죠. 이 사람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X54, TLM54, TLM54예요. Analysis 5 아니에요. TLM5 두 개, X54와 OUT54를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얘를 컨스트럭션 하고요. 0이니까 unbounded고요. 빨간색으로 참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write PRD, write out이 있습니다. 잠깐 이거 디클러레이션 했나요?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하는 건 뭐 때문일까? 할 수 있나? 그래서 이 PRD에 들어오게 되면 ETR
ETL. 이거는 뭐 카피하는 건 알겠는데, 잠깐만, ETR이 어딨니? TR을 카피해서 ETR에 넣어라. 뭔가 좀 뭐랄까, 뭘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건지 몰라도. 그런 다음에 그걸 갖다가, expanded file 4에 try put 해가지고 넣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write out은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나 try put, 그 다음에 run phase, try, 이디디디디디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그리고 run phase에서는 그 하나씩 쏙쏙 빼가면서 처리를 한다. 자, UVM TLM 5.4의 put 지고 try put의 메서드이다. 그래서 8.2.2는 이런 그런 내용이고요. 역시나 이것도 뭐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젠플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개 메서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왜 이 페이퍼가 메일박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니? 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TLM5가 얘를 쓰니까 여기에 대해서 put or try put를 통해서 메일박스로 빵빵 집어넣는 겁니다. 트랜잭션을. 자, 메일박스는 M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을 put AP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이제 넣는 거죠. 이제 rarely are these ports used 이런 식으로 쓰이진 않는다고 하네요. put AP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진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그리고 얘는 method retrieved from 얘는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으니 나오겠죠. 네. 들어갔으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put and get이고요. 다음 8.2.3은 잠깐만요. 8.2.3은 무슨 뜻이야? get과 try get method. get과 try get method. 이 내용은 그냥 똑같이 피규어 11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8.2.4의 이제 disadvantage에 대해서 나옵니다. TLM5 인포를 어널리시스 패스에 넣는 것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스코어보드는 반드시 UVM 블라블라 메서드를 브로드캐스팅 트랜지션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UVM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UVM TLM Analysis 5.4는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try put을 하기 위한 write 메서드를 구현하는 걸 제거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이거 약간 순서적인데 몰라 이거 결국에는 어널리시스 5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ultraviolet 이거 자외선 아니지 violet 그 보라색 이제 해가지고 termination analysis path 포트 엑스포트 인프로 이어지는 이 analysis path 마지막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inf는 write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핸들 네임과 함께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항상 쓰인다. 엑스포트가 이렇게 쓰인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write 펑션 하면 빙빙빙 해가지고 메일박스에 넣는 거고 get은 메일박스로부터 읽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여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널리시스 포트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write 있다는 거죠. 얘가 여기 TLM54에 write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write 그냥 써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get이나 이거는 똑같죠. 자, 그래서
좋아. 요 UVM TLM5 빠빠빠빠 UVM TLM 장단이 뭐냐? 모스트 스코어보드는 효율적으로 언바운디드 TLM5를 쓰는데 그 TLM5는 언바운드 디폴트로 언바운디드야라는 거고요. 잠깐만 그럼 뭐가 어드밴티지야? 자, UVM TLM5에 비해서 UVM TLM5 어널리시스의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어드밴티지가 뭐냐면, UVM 어널리시스 5, 어널리시스 5는 인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UVM TLM5에서 가져오면서 추가한 거잖아요. 이게 라이트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트랜지션을 캡처한다. 브로크나 에러 어널리시스 엑스포트로부터 온 그 포트를 브로드캐스트 된 거를 이제 트랜지션을 카피한다는 거죠. 이것은 극히 유스풀한 어드밴티지다. UVM TLM5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 차원을 보면 한 건이 다 나오네요. UVM TLM5는 인프를 써가지고 write 메서드가 필요한데 try put 커맨드를 해가지고 한 걸 갖다가 write 메서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write 메서드 만들었지. 그리고 TLM5는 반드시 unbounded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get 메서드는 똑같아요. UVM 어널리시스 엑스포트는 스코어보드는 이미 커넥션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을 했을 때 write 메서드 빌트인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write 메서드 쓸 필요 없이 그냥 5.4에다가 왜냐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저걸 위한 거였으니까 그냥 연결해서 바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점이다 라고 이분은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뭐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쓴 내용이니까. 자, UVM amp declaration에 그 suffix 넣어가지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코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이 사람은 UVM 스코어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앞에 declaration 두 개를 한 다음 거기에 declaration 한 걸 갖다가 이렇게 analysis inf로 만들면, 자, inf 만들 때 뭐 세 가지 무슨 옵션에 따른 뭔가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거 팩토리 쓰지 말고 new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write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갑자기 훅 넘어가니까 내용이 그렇네요. 자, 이거는 사실 자주 쓰시는 거랑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페이퍼의 핵심적인 내용은 엑스포트하고 뭐 이렇게 구분 잘 해라 뭐 이런 거죠. 엑스포트 인프 있다. 엑스포트랑 인프랑 헷갈리게 해놨는데 헷갈리지 말고 잘 써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갑자기 왜 나오지? How many ports are allowed? 이제 스코어보드에서는 몇 개의 포트를 제공되어 받을 수 있나요? 뭐 원하는 만큼 이겠죠. 그래서 스코어보드는 any는 뭐 어떤 개수의 포트, 엑스포트, 인프를 다 가질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 무슨 내용이지? UVM은 알고리즘믹 컴페어레터? 별로 중요한 내용이 같지 않은데 제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진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케이. 다음은 10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티피컬한 이그젠플이죠. 이그젠플이니까 뭐야? 이그젠플 없네요? 자, 티피컬한 어널리스 카피 프로블럼즈 인데요. 자, 가이드란에 가이드라인이요? once.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가이드라인부터 읽어요. UVM 테스트 미팅 워킹을 하자마자 DUT 브레이크 스위프트 테스트 벤치 캔 캐치 더 버그 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당신에게 같은 이제 우리가 앞에 섹션은 무슨 뭐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UVM 테스트 벤치 이그젠플은 워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과거에 찾자마자 이것은 아주 몇 시간 만에 그 코드를 아이덴티파이해서 픽스했습니다. 우리는 리더들에게 같은 문제를 피하도록 하는 걸 할게요. You're welcome. 천만에요. 윌린 트레이닝 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코어보드에. 근데 이 보면서 인풋 포트를 두 개의 인풋 포트를 가진 데몬스트레이션, 멀티 인풋 포트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섹션 9에서요. 오케이. 그게 이제 아까 말한 write PRD 프리딕터와 write out이겠죠. 이 write PRD는 took method transaction을 가집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그리고 그 결과값을 이제 기대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expected then TLM5에 넣습니다. 오케이, prediction이니까. 그리고요, write method simply the transaction into actual. Write out method simply put the transaction into actual output file 4. write output은 실제 나오는 거니까 비교해서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 스코어보드의 comparison 로직이 그 expected output과 그 다음에 실제 output을 이제 비교를 했겠죠. 그리고 각각의 시뮬레이션 벡터는 패스나 페일을 하는데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그 테스트 벤치가 once the test bench was working 시작하자면 우리는 이것이 다 we were done, we thought we are done. 우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우리는 더 많은 피처를 넣기로 했죠. 랩에다가. 우리는 엔지니어에게 DUT를 나누고 그리고 observed report errors, 리포트 에러를 내라고 했는데 우리는 with what they made sense relative to the bug를 센스한 건지 아는 건지 리포트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주 놀랍게 테스트 벤치는 계속해서 패스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DUT를 더 나눴어요. 테스트 벤치는 여전히 패스예요. 우리는 DUT 시그널을 트레이스를 했어요. 그리고 노티스 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결과를 제너레이션 되는 거 봤어요. 그리고 테스트 벤치는 테스트 벤치 shows a report left output. 그러나 테스트 벤치는 계속해서 output valid output이라는 걸 봤죠. 우리는 we finally figure out that the right function calculate expect function이 transition input modified output transition input들을 사용했던 것을 알겠습니다. broadcast transition before putting on the expected file 이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transaction broadcast transition 이것을 expected TLM에 넣기 전에 broadcast output을 수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요? 이것은 originally 이것이 뜻했던 것은요. original transaction이 이제 corrected 됐고 그리고 erroneous DUT output을 덮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트랜잭션은 실제로는 TLM에서 corrected 됐고 테스트 벤치는 no fails를 한 겁니다. 이것이 any subscriber intend to modify 트랜잭션 바꾸지 마. 그리고 이거 카피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왜 카피 트랜잭션이 중요하냐? 이제 여기 있는 말 이거 아닙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프리딕터에다 넣고 이게 그러니까 프리딕터에다가 expected고 리저트 액츄얼 리저트를 했는데 프리딕터에다가 넣은 게 커렉션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 따라서 여기서 카피 중요하다. 테스트 벤치가 했지만 그것을 DUT를 나눠라. 테스트 벤치가 진짜 버그를 캐치하는지 알기 위해서 나눠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걸 좀 더 상세히 그림을 그려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실제 예제로. 이게 전 이해는 돼요.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은 나오는데 얘가 그 그림처럼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서머라이어 결론입니다. 자, 유병 어널리시스 포트는 포트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어널리시스 패스의 끝은 어널리시스 인프가 돼야 돼.
그리고 그것은 write method겠어요. 자, 이거 제가 한 말이죠. 포트가 있고 inf가 있어. inf는 write 커맨드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하나예요. 여기 엑스포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카피를 설명해요. 아까 그거요. 복사해서 뭐 하고 처리하고 해야지, 그걸 그냥 센에서 막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잘못하면 큰일 난다. 네. 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에크달러지 하시고요. 네, 레퍼런스를 하시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 좀 읽어보시고요. 예, 꽤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서 소개를 했는데, 소개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공부를 했는데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